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CJK 장소입니다. 오늘도 EDI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DI 시스템 관련 자료는 EDI 메이커를 통해서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내 EDI 모듈 산업체와 해외 생산업체 사이트에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러한 업체에 공개된 자료를 참고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 EDI 모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이온표의 VNX 모듈입니다. 위에 거는, 아래 부분은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금화정수의 MDI 시스템이라고 하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이제 MDI가 요거와 조금 틀린 모듈이었었는데, VNX 타입이 전체적으로 많이 도입되면서 교체할 수 있는 유사한 이러한 형태로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고요. EDI 원리는 앞쪽에서도 좀 몇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온 교환막과 음이온 교환막 사이에 이온 교환 수지가 충전되어 있는 우리가 딜루스 파트, 딜루스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이온 교환 수지가 차 있습니다. 충전되어 있는데, 여기는 양이온 교환 수지하고 음이온 교환 수지가 차 있죠. 그래서 양이온 교환 수지는 그 물속에 있는 양이온들이 양이온 전체 표면을 이렇게 따라서 이동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전극을 걸어주게 되면은 플러스 이온들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온들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면서 멤브레인을, 양이온 교환막은 양이온만 통과할 수가 있고, 음이온 교환막은 음이온만 통과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위쪽 부분들에, 그러니까 상단 쪽에 이온들이 트랜스퍼할 수 있는 존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 하부 쪽으로 내려오면서는 이제 드라이빙 폴스에 있는 볼테이지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저항이 이제 이온들이 다 제거되어 있는 거의 순수한 물이 있다 보니까 그 저항이 증가되게 되면서 물이 스플리팅 되면서 H+와 OH- 이온으로다가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온 교환 수지가, 양이온 교환 수지는 그 H+ 이온에서 이제 재생이 되고, 음이온 교환 수지는 OH 이온에서 재생이 돼서 하부 쪽에 폴리싱 존은 재생되어 있는 수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돼서 폴리싱 존을 형성해서 순수 처리, 그 다음에 초순수 이러한 물을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VNX EDI 모듈의 모듈 안에 있는 형태가 이렇게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온 교환 이 모듈 자체 내에 이런 지금 이제 전극 파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부분들에서 콘센트레인 스페이스와, 여기는 일렉트로 스페이스고, 이거는 이온 교환막이고, 딜루 스페이스고, 이온 교환막이고, 이러한 이제 적층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다가 내질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가 VNX 모듈의 이제 스페이서가 되겠죠. 그래서 딜루 스페이서인데, 그래서 이제 물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온 교환 충을 통과해서 다시 딜루 쪽에 처리수 쪽으로 나가고, 여기 양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농축된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이쪽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돼가지고 딜루트 쪽으로 나가는 거고, 이쪽에 있는 부분은 농축되어 있는 농축수가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보게 되면, 뜯어보게 되면은 유로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이온표의 VNX는 이렇게 이제 이런 원통형 타입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플레이트 앤드 프레임 타입이면서 이렇게 수직 형태, 이러한 형태로다가 이온주가 채워져 있는데, 그래서 이온주가 풀로 차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MDI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서 만드는 금화정수에서 만든 MDI인데 유사한 형태입니다. 아이온표의 VNX 타입하고 유사한 형태인데 스페이서 자체가
이러한 이제 원형이지만은 좀 틀립니다. 타입은 앞쪽에 있는 VNX 타입에 설명드린 VNX 타입은 모듈 자체에서 잠깐 가보게 되면은 이렇게 안쪽에 있는 요 노즐 쪽으로 들어가서 통과되는 이런 타입인데, 그 금화정수의 MDI 시스템은 이 하우징 바깥쪽에서 물이 들어가서 이 스페이서를 여기 인입구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온전지 통하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처리수가 나가는 이러한 타입으로 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VNX 타입은 내압식이고 MDI 타입은 외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이 좀 틀리고, 요거는 딜루 스페이서고 이건 콘센트레이션 스페이서인데, 쪽 부분들이 딜루 스페이서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처리가 되고 이렇게 안쪽으로 모여서 나가고, 바깥쪽 부분들은 콘센트레이션은 이쪽으로 물이 들어와서 그게 통과돼 가지고 이쪽으로 안쪽에 있는 홀로다가 이렇게 나가는 이러한 형태로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DI 시스템의 금화정수에서 나와 있는 자료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들은 이제 딜루 스페이서하고 그다음에 콘센트레이션 스페이서인데, 여기 보게 되면 이쪽은 이온 교환 멤브레인들, 여기는 양이온 교환막과 아마 여기는 음이온 교환막이 되겠습니다. 음이온 교환막이 좀 더 이제 맑기 때문에 음이온 교환막으로 되고, 안쪽에가 이제 콜렉터, 그러니까 처리수가 모이는 그런 유로가 형성되는 이런 부분이고, 바깥쪽에 있는 베셀에서 물이 돼서 이게 제가 이제 외압식이라고 한 것은 외에 있는 하우징의 압이 가해서 물이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타입입니다. 지금 그 VNX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입이 아니고 그쪽에는 비어 있고, 안쪽에 있는 스페이서의 노즐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VNX나 CDI, 그러니까 LX 타입이죠. LX 타입인 이런 타입인데, 사각형, 렉탱귤러 타입 같은 경우도, 유사한 형태들인데, 여기는 이제 일렉트로드 이제 브록이고, 리젝션 컴파트먼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콘센트레이션 스페이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온 교환 막이고, 요 딜루트, 이제 프로덕트 컴파트먼트는 이제 딜루 스페이서, 이런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개가 적층이 돼서 보통 이런 모듈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딜루 스페이서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온 교환이 채워지고, 보게 되면 이제 바깥쪽 부분들에 이렇게 실링이 될 수 있는 러버 가스켓이 이렇게 실링 가스켓이 이렇게 돼 있어서 압력을 한 7바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요 스페이서에 이런 실링 할 수 있는 이러한 가스켓이 들어있지 않다 보니까, 초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이 좀 새거나, 그 다음에 이런 이온 교환 막들이 이렇게 스웨링이 되기 전까지는 새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스페이서들이 렉탱귤러 타입, 사각형 타입의 스페이서들은 이온 교환 EDI 모듈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생겨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쪽 부분들, 요거는 아마 딜루 쪽 딜루트 노즐이 해서 이제 물이 들어가서 통해서 레진을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되고, 요거는 콘센트레이션 파트 쪽에서 있는 이제 그쪽 나가는 그런 쪽이 연관돼서 통과되는 노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EDI의 피드워러 스펙이 이제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피드 컨덕티비티 이퀄반트가 한 40 마이크로지멘스, 메이커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이 30에서 40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피드워러 소스는 이제 RO 포메이트나 DI 워러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RO 포메이트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템퍼레처는 5도에서 한 45도. 인넷 프레저는 한 7바. 맥시멈 토탈 쿨링 같은 경우는 0.02 ppm 이하. 대부분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온 교환 수지가 프리크로린에 의해서 매트릭스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겔화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나중에 뒤쪽에서 좀 다시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철분이라던가 망간,
이런 부분들이 0.01 ppm 이하, pH는 4에서 한 11 정도. 경도 성분은 토탈 하드니스는 1 ppm 이하인데, 요거는 이제, 회수율을 한 90%로 봤을 경우에, 회수율을 좀 낮추게 되면은 조금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TOC 부분들은 0.5. 근데, 약간 메이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리카는 1 ppm 이하인데, 요것도, 처리 수질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CO2 같은 경우에는 한 15 ppm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컨덕티비티 이퀴발런트하고 한 40 마이크로지멘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CO2가 15 ppm 이렇게 되게 되면은 40을 총괄하기 때문에 다른 이온들까지 포함해서 했을 경우 수질이 잘 안 나오고 보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노우표라고 하는 사각형, 미국에서 생각하는 사각형 모듈의 그런 그 EDI에서 나와 있는 피드워터 스펙입니다. 근데 좀 자세히 잘 돼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게 되면은, EDI 피드워터 컨덕티비티는 여기서는 보통 1에서 20 마이크로지멘스. 그래서, 이렇게 피드 컨덕티비티가, 이제 이 컨덕을 요걸 말하는 거고, 피드 컨덕티비티 이퀴발런트는 이제 CO2와 실리카까지 다 포함된 경우, 그런 경우는 한 30 정도, 워킹 레인지가 한 요 범위로 하고, 옵티멈이라고 하는 것은, 최적 그 수질을 낼 수 있는 것은 이제 9 마이크로지멘스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pH는, 5에서 9, 근데, 아까 앞에서는 4에서 한 11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약간씩 업체마다 약간 틀린다만은, 스노우표 같은 경우에는, 좀 시크셀이면서도, 조금 컨센트레이션 스페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온 규환수에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토탈 CO2는 5 ppm 이하, 옵티멈 한 2 ppm, 경도 성분들은 한 1 ppm 90% 기준했을 그렇고, TOC는 0.5. 보통 이제 TOC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철분, 망간, 그런 0.01. 그 다음에, CL2나 프리크롤, 그러니까 오존, 이런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야 된다 하는 이제 부분들이고요. 인넷 프레저는 보통 한 5바 정도. 요거는 이제 조금, CDI 그 LX 타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 컨덕트 이퀴발런트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CO2에 대해서 2.79, 그 다음에 실리카는 1.94를 해서 이렇게 곱한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더한 값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DI, 그러니까 금화종수에서 나오는 MDI 유입 조건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 컨덕티비티 이퀴발런트가 한 40 마이크로지멘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순수 처리 장치를 만드는 경우 한 0.1 마이크로지멘스 이런데 이 정도 같은 경우 한 40 정도로 보시게 되고요. CO2는 5 ppm 이하, 실리카도 0.5 이하. 아까 VNX 같은 경우는 실리카 1 ppm 이렇게 되는데 약간 업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토탈 하드니스는 회수율이 한 95%, 리커버리 95%는 0.5 이하, 91때는 한 1 ppm 이하, 85는 한 1.5이 정도 되고요. 프리크롤리는 0.0인데 거의 없는 것이 좋고, 망간, 철분 0.01, TOC 0.5, 실리카 0.5, PS4는 2에서 한 11 정도고, 템퍼레처는 5에서 45도. MDI 쪽에서 울트라 퓨어워터 쪽 부분들, 초순수 쪽 같은 경우에는 피드 컨덕트 이퀴발런트가 10 마이크로지멘스보다가 이하인 경우, CO2가 1.25고 실리카 0.2 정도 되는 경우에 한 18메가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제 수질 조건들이 주어지죠. 그래서 하드니스 0.2, 프리크로린 이런 것들은 이제 비슷하죠.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감지를 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EDI 프로덕트 워터 컨덕티비티는 이제 프로덕트 수질은 보통 저항치가 레시비티가 한 10에서 18메가옴 정도 보통 하고요. 회수율은 80에서 95%, 실리카 배제율은 한 90%, 소디움 리액션 같은 경우는 99%, 크로라이드, 그러니까 CL이온 같은 경우 90%면 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보통 우리가 EDI하고 이온변 수제 믹스드 폴리시하고 차이점이 이제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EDI는 컨티뉴스하게 거의 수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MBP는 이런 이온 교환 수지 같은 경우는 이온 교환 수지가 이오스 되거나 하게 되면 케미칼로 재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일정 부분 나오다가 재생을 하고 다시 씻은 다음에 세정한 뒤에 다시 사용하고 이러한 그래서 보통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노멀 오퍼레이션 때는 이제 그 케미칼을 재생이 이제 일어나지 않고 아까 말했듯이 그 하부 쪽에 폴리싱 존 쪽에서 그 워터 스프리팅에 의해서 이제 이온 전지가 아주 재생된 상태로 건정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순수한 수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언퓨의 CDI 모듈의 프로우 레인지를 좋게 보게 되면은 LX, BX나 MX나 LX 타입하고 보통 많이 쓰는 게 저희가 LX하고 VNX 타입을 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모듈을 이제 여러분이 선정하실 때 요거를 기준으로 대충 보시게 됩니다. LX 같은 경우는 1톤에서 한 10톤까지 가능하고요. VNX 같은 거 주로 많이 제일 이제 용량이 좀 크니까 많이 쓰는 것이 한 2.7톤에서 한 22톤까지. 근데 보통 한 15톤 정도를 노멀로 많이 씁니다. 그 CDI 쪽의 그 스펙들이 아까 이제 앞에서 보였듯이 LX나 VNX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LX 모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보면은 LX 모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휘드 컨덕트 이퀴밸런트가 한 40 마이크로 지멘스고, 프로덕트는 한 15메가옴 이상 정도, 회수율은 95%, 티피컬 실리카 뉴말은 한 90% 정도, LX HI 타입 같은 경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CDI의 스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LX 8005G라든가 8005G라든가 LX HI 같은 경우는 스페셜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NX 쪽에 VNX 울트라도 있고 VNX HH타도 있고 그 다음에 VNX CDIT도 있는데 약간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처리 수질이라든가 휘드 컨덕티비티와 이런 처리 수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뭐 VNX 울트라 같은 경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주로 지금 휘드 컨덕티비티가 10마이크로 지멘스고 프로덕트가 18메가 이상 보통 이렇게 나오고 이제 투페사로 같은 경우에는 17.5메가 이상 이렇게 나온다. 실리카는 99.8%까지 제거를 할 수 있다. VNX HH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VNX HH 같은 경우는 40마이크로 좀 했는데 16메가 이상이면서 회수율은 80에서 9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VNX 타입의 그 피드워러 리콰이어먼트를 앞쪽에서 잠깐 했는데 거의 이제 뭐 비슷합니다만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조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휘드 컨덕티비티 관련해서 40이고 실리카 한 1ppm 정도 뭐 이렇게 지금 하고 TOC 0.5 요거는 이제 경도 성분들이 한 1ppm 이하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VNX 리커버리가 95%를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경도 성분들이 0.2 정도 이렇게 이하로 되는 1 같은 경우는 90% 정도로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95% 리커버리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실리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기 지금 실리카가 1ppm으로 되어 있는데 0.5 이하로다가 해야지 파우링이 짙게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지금 그 HH VNX 50의 HH 타입인데 일단 80% 리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이제 미니멈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노멀을 보시면 되고 노멀 한 9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로덕트 오버 퀄리티가 보통 이제 소듐이나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 한 99% 이상, 그 다음에 프로덕트 레이스비티가 한 16메가 이상, 실리카 90%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업체에 그 나와 있는 카탈로그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약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서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실어 놨으니까 보시면서 선정하시고 또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 이제 했던 부분들 쪽에서 여기서는 VNX 50의 HH 타입의 이제 그 피지컬 스펙을 좀 자기 보게 되면은 다이아가 한 44cm, 440.45, 444mm 정도 되고요. 그 와이드가 한 50, 그 다음에 하이트가 50cm 정도 되고, 하이트가 한 20,
20인치. 그래서 랭스가 한 214mm, 시핑 웨이트가 한 276kg, 그 다음 오퍼레이팅이 한 374kg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거죠. 보통 이제 그래서 저희가 다이아가 400 정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길이가 한 2m 정도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MDI도 이제 그 금화정세에 나와 있는 스펙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순수용 모듈하고 그다음에 울트라 퓨어용 모듈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휘드 컨덕티비티 이퀄바런트는 데미 쪽 같은 경우에는 한 40마이크로 지멘스고 울트라 퓨어 같은 경우는 한 10마이크로 지멘스입니다. 다른 것들은 좀 유사하고 여기서 이제 실리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나죠. 실리카 같은 경우가 약간씩 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그 회수율도 조금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처리 수질, 여기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지컬 스펙들도, 피지컬 스펙은 약간 조금 차이가 있네요. 여기 보게 되면은, 거의 보게 되면은 뭐 유사한데, 약간씩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요쪽이 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이온들이 많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조금 시크니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부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가 보게 되면은, 사이즈가, 2300이고, 요건 2100이다 보니까, 약간의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하고 2대 시스템에 관해서 관련 업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